이 정도로 압축하는 세기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제 손이 완전히 지금 빨려 들어가는 느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없네.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광고 바로 코코메디입니다. 남성을 위한 의료기기 코코메디인데요. 남자의 자신감은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고요. 또 한국, 중국 기술 특허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안정성 및 효능이 검증된 의료기기이기도 하고요.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딱 한 번 구매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평생 저처럼 소장을 할 수 있고요. 사용 횟수 및 주기를 조절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코메디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매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조코피TV 구독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과 푸짐한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파이팅! 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뭐 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5일부터 또 트레이드가 가능한 선수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데요. 2월 8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6주 동안 각종 뭐 트레이드 루머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드가 있을 텐데 그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LA 레이커스가 있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크리스마스 매치를 패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레이커스가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커스의 뭐 현재 상황, 뭐 전력에 대한 또 불만도 있을 테고 또 뭐 지난 시즌 미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커스가 완전히 바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모두의 의견은 레이커스가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모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요반 부어라는 양반이 레이커스의 스타팅 5가 얼마나 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보스턴 셀틱스와 크리스마스 매치의 한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포스트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을 잡았을 때 르브론 제임스가 왼쪽 엘보에 위치했던 앤서니 데이비스를 제일런 브라운이 막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나서 패스를 줬는데 보스턴의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데이비스 쪽으로 붙더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드라러데는 르브론 제임스 맡고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에게 붙기보다는 데이비스 쪽으로 지금 붙어서 수비를 했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제라드 벤더빌트를 완전히 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수비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다가 제이슨 테이텀 역시도 매치업 상대였던 캠 레디쉬에 대한 뭐 존중은 보이지 않고 데이비스를 막으러 갔고 데릭 화이트 역시도 토린 프린스를 버려두고 데이비스 쪽 엘보우 쪽으로 완전히 진입을 해서 에워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제 페인트 존의 한 중앙 정도로 이제 올라왔을 때 셀틱스, 그러니까 이 페인트 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 세로변의 중앙 정도로 올라왔을 때 셀틱스 수비수 4명이 아예 데이비스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레이커스의 외곽을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굉장히 고립되고 계속해서 뭐 지속적인 더블팀, 심지어 뭐 트리플팀, 뭐 쿼터러블팀까지 받는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트레이드다. 그런데 레이커스는 루머에 따르면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지닌 선수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뭐 현재 물망에 올라있는 뭐 디존테 머레이, 잭 라빈 같은 선수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샴즈가 이제 트레이드 제안을 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오스틴 이브스와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이제 1라운드 픽 한 장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디존테 머레이를 뭐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디존테 머레이의 금액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매겨져 있고 올 시즌 연봉은 18밀인데 다음 시즌부터 이제 4년 연장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31밀 정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해 선수 옵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디존테 머레이가 뭐 아직은 젊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매물로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선수죠. 애틀란타는 왜 디존테 머레이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사실은 애틀란타가 굉장히 1라운드 픽을 많이 써가면서 머레이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트레이 영과 생각보다 궁합 페어링이 좋지를 못해요. 트레이 영은 수비가 약하지만 공격이 좋은 선수, 디존테 머레이는 공수 겸장이면서 수비를 잘하고 신장이 큰 선수인데 이 두 선수 간의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디존테 머레이를 매물로 지금 트레이드를 알아보겠다고 아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결국 레이커스나 또 뉴욕 닉스 같은 빅마켓들이 디존테 머레이 영입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오스틴 리브스를 데리고 있으면서 세 번째 올스타를 데려올 수 있다면 뭐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죠. 픽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스틴 리브스를 지키면서 어떻게 올스타 출신 선수를 데려오겠어요. 그래서 오스틴 리브스를 뭐 포함시키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디존테 머레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당연히 오스틴 리브스가 주요 골자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잭 라빈을 데려오는 것보다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피드와 운동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키가 큰 빅 윙 자원은 아니지만 지금 레이커스의 1선 수비가 워낙 좋지 않고 그리고 일선 생산력, 수비력 모두 다 엉망이기 때문에 외곽 슛은 다소 약하지만 충분히 이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의 목표는 속도와 운동 능력을 확실히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라펠리카 단장은 뭐 원래 에이전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보는 눈도 굉장히 좋고 지난 시즌 트레이드로 엄청나게 재미를 봤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레이커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와 운동 능력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후보군을 좁힌다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은 플레인 토너먼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오프가 멀어지면 그대로 시즌 접거나 아니면 뭐 탱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10위권, 심지어 플레인 토너먼트랑 싸우는 뭐 11위권, 12위권까지도 뭐 대권 도전 혹은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예 시즌 초반부터 그냥 뭐 디트로이트나 샌안토니오처럼 아예 망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나 혹은 12월 15일 이후로 뭐 7주, 8주 동안 지속되는 그 트레이드 시장 동안 전력 보강을 모색하는 팀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팔만한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품귀 현상을 빚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뭐 굉장히 과열되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팀들은 많은데 물건은 없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트레이드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레이커스가 속도와 운동 능력을 겸비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브리지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마일스 브리지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리고 또 LA 레이커스의 주요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마일스 브리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트 바깥에서 굉장히 뭐 문제가 많죠. 뭐 안에도 팼었고 마우스피스를 어떤 소녀 팬에게 던져서 또 다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멘탈이 좀 문제인 선수인데, 플레이 스타일이나 혹은 뭐 효율성 그리고 또 뭐 전력 보강을 위한 그런 조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와 디트로이트가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문제는 마일스 브리지스가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팀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마일스가 이제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면 그 구단에 마일스를 데려가는 구단은 그 선수에 대한 버드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했는데 뭐 브리지스가 이 팀 별로다, 내가 원해서 갔지만 내가 트레이드 거부권을 철회하고 갔지만 이 팀이 별로다 싶으면 그냥 뭐 반년 동안 정수기 렌탈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레이커스가 과연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면서 브리지스를 데려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병맛이기 때문에 브리지스에게 굉장히 많은 또 자산을 지출하고 데려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일스 브리지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또 이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 시아캄, 그 다음에 오지 아누노비, 토바이어스 해리스, 마일스 브리지스. 자, 이 4명 모두 다 뭐 빅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디트로이트는 지금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젊은 선수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서 어쨌든 우승도 차지했었고 지금은 뭐 제법 훌륭한 베테랑이 됐죠. 아누노비도 마찬가지고요. 토바이스 해리스는 뭐 디트로이트에서 실제로 뛴 적도 있고 동료들로부터 신망도 굉장히 두텁게 받는 인물이죠. 마일스 브리지스는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긴 합니다만, 자, 디트로이트가 지금 자체 보유한 유망주들을 키우기보다는 트레이드로 분위기를 좀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이 전문을 보면 제임스 하든을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했을 때 그때 필라델피아의 이제 뭐 그런 분위기나 느낌은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보스턴 셀틱스나 혹은 밀워키 벅스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엘 엠비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스타 선수를 약간 영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좋고 타이리스 맥시 뭐 성장했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이 또 맹활약을 하면서 지금은 세 번째 스타 혹은 뭐 네 번째 스타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냥 뭐 고만고만한 선수를 영입할 수는 있어도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은 트레이드 마감일이 아니라 내년 오프시즌까지도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데릴 모리 사장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인물이죠. 굉장히 뭐 트레이드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의 단장 가운데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단행한 인물이 바로 현 필라델피아 데릴 모리 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이고 또 올 시즌이 끝나면 셀러리가 텅텅 빕니다. 그만큼 셀러리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엘 엠비드가 지금 뭐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기껏 비워놨던 이 셀러리 캡을 더 어지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거죠. 또 하나, 지금 조엘 엠비드는 완전한 최전성기입니다. 진짜 존에 들어가 있어요. 조엘 엠비드는 절대 1대1로 막을 수 없는 선수고 더블팀도 막을 수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 조엘 엠비드가 펄펄 날고 있고 타이리스 맥시가 잘해주고 있고 뭐 디앤서니 멜튼 뭐 그다음에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패트릭 베벌리, 자 폴 리드 이런 선수들이 있는 이 시점에 달려야 되지 않냐.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한 해 한 해가 소중한데 이거를 트레이드 없이 나가는 건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을 과연 필라델피아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체감을 하고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움직임을 가져갈지, 뭐 아니면 진짜 보도대로 아주 그냥 작은 움직임만 가져갈지, 아니면 갑자기 트레이드 마감일에 제3의 올스타를 데려올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바스켓볼 포레버라는 곳에서 저 인증 마크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데는 아닌데, 근데 저게 원래 블리처 리포트의 약간 짭퉁인가요?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굉장히 또 허무맹랑한 뭐 주장인 것처럼은 보이는데 재미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봤겠죠. 레이커스가 케빈 듀란트를 받는 조건으로 피닉스 선즈에 디러셀, 루이 하치무라, 토린 프린스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봐주십시오. 현실 가능성은 0.001%도 안 되니까요. 피닉스가 저 4명 받고자 듀란트를 내보내면 피닉스가 사막이잖아요. 진짜 모래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재미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잭 라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레이드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받는 돈은 엄청나게 많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의 또 좀 악성 매물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잭 라빈의 현재 트레이드 시장은 뭐 딱히 지금 열려있지도 않은 상태고, 왜냐하면 라빈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또 잭 라빈은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 라빈의 트레이드 시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 잭 라빈에게 접근한 팀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와 LA 레이커스지만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하게 혹은 뭐 아주 진실을 갖고 대했다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드 노크 정도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잭 라빈은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시카고 불스가 본인 빠지고 나서 더 잘하고 있고, 본인 빠지고 나서 코비 화이트가 완전 리그 최고의 가드로 거듭나고 있고,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잭 라빈이 상당히 씁쓸할 것 같은데, 저는 현 시점 이후로 가장 먼저 트레이드가 될 선수로 그래서 저는 잭 라빈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연봉이 비싸고 수비는 뭐 아예 못하는 선수지만 외곽 슛과 또 드리블 돌파로 22점, 23점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코피의 픽은 첫 번째 트레이드 후보, 저는 잭 라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 팀들의 트레이드 루머를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